안녕하세요. 화장품 공부하는 선생님 지한쌤입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오늘도 쭉 해볼게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8조부터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8조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죠. 화장품법 구조랑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8조는 세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법 제9조에서 만 5세 미만의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특정 제품에 한해서 안전 용기, 포장 등의 조치를 취해야 했었습니다. 이것을 구체화해서 고시한 것이 바로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8조입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8조를 같이 보시면 안전용기 포장을 사용해야 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특정 제품에 한해서 안전용기 포장을 해야 되는데 이 특정 제품이 무엇이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안전용기 포장을 사용해야 되는 품목은 첫 번째, 아세톤을 함유하는 네일 에나멜 리무버 및 네일 폴리시 리무버. 이건 뭐냐면 손톱 지우는 것들이란 뜻이고요. 아세톤을 함유하기만 해도 이런 제품에는 꼭 그걸 해야 합니다. 안전용기 포장을 해야 합니다. 아세톤이라는 걸 일단 기억을 해주세요. 에탄올 아닙니다. 알코올 아닙니다. 아세톤입니다. 이 세 글자 꼭 외워두세요. 시험 문제 주관식으로 나오면 꼭 에탄올, 알코올 이렇게 쓰는 사람 있다, 그죠? 그게 아니라 아세톤입니다. 이 세 글자 꼭 외워두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어린이용 오일 등 개별 포장당 탄화수소류를 10% 이상 함유하고 운동 점도가 21cm 스톡스 이하인 에멀전 상태가 아닌 액체 상태의 제품에도 안전용기 포장을 해야 합니다. 선생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냐면 그냥 어린이용 오일에다가는 안전용기 포장을 해야 한다라는 건데요. 어린이용 오일 보신 적 있죠? 그 존슨즈 베이비 그런 오일, 약간 핑크빛깔, 용기가 핑크색이어서 핑크빛깔 도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오일들, 그런 오일, 즉 아이들이 이렇게 마실 수 있는, 아이들이 원샷을 할 수 있는 느낌의 것들에는 다 안전용기 포장을 해야 합니다. 이게 꼴떡꼴떡꼴떡 넘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이용 오일 등 개별 포장당, 이건 아실 필요 없고요. 그냥 탄화수소류가 뭐예요? 탄화수소류가 막 몸에 들어가면 안 좋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렇게 만든 건데, 탄화수소류는 뭐냐면 아까 전에 어린이용 오일의 대표적인 거 뭐예요? 미네랄 오일 이런 것들 있죠. 이건 이따가 뒤에서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해요. 미네랄 오일, 페트롤라툼 이런 성분들이 다 탄화수소류예요. 파라핀 해가지고 이런 것들. 그리고 10% 이상, 이러한 탄화수소류를 10% 이상 함유하는 액체 상태의 제품에는 꼭 뭘 해라? 안전용기 포장을 해라. 근데 액체 상태의 제품이라는 말의 기준이 뭐냐? 젤리 같은 것도 액체 아니냐? 그러면 젤리는 액체가 아니더라. 그러면 반 젤리 같은 건 어떡하냐? 약간 젤리는 젤리인데 젤리 같은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흘러서 꿀떡꿀떡 먹을 수 있는 건 어떡하냐? 이런 여러 가지 그 액체 상태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모호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정확히 정해줍니다. 법에서는 액체는 이런 걸 액체라고 한다. 운동 점도가 21cm 스톡스, 센티스톡스라는 건 운동 점도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섭씨 40도 기준으로 21cm 스톡스 이하인, 즉 무슨 소리냐? 21cm 스톡스 이하, 그러니까 1부터 21cm 스톡스까지의 운동 점도를 가진 그 성상은 뭐다? 액체다라는 거죠. 21cm 스톡스 이하인 에멀전 상태가 아닌 액체 상태의 제품, 즉 액체 상태라 하면 뭘 말한다? 에멀전 상태가 아닌 것을 액체 상태라고 말을 한다. 즉 비에멀전 타입을 뭐라고 한다? 액체 상태라고 한다. 여기까지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에멀전은 뭐예요? 로션 같은 걸 얘기하는 그런 제형. 로션 제형이 아닌 거, 그럼 크림이네. 땡, 아닙니다. 그런 것도 다 에멀전으로 보고요. 에멀전 형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건 액체밖에 없습니다. 법에서는. 그래서 비에멀전 타입이다. 그럼 뭐예요? 액체 상태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넘어갈게요. 개별 포장당 메틸 살리실레이트를 5% 이상 함유하는 액체 상태의 제품. 여기도 액체인데 메틸 살리실레이트라는 말 외워두시고요. 5%라는 이런 숫자 꼭 외워두시고요. 그리고 운동 점도가 21cm 스톡스 21이라는 거 꼭 외워두세요. 이거 주관식 객관식 주의 별표 5개입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 이거는 주관식으로도 많이 나오고 객관식으로도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숫자 같은 거 다 외워두시고요. 정확히 외워두셔야 돼요. 개별 포장당입니다. 메틸 살리실레이트예요. 살리실릭 애시드 아닙니다. 살리실릭 애시드의 에스텔화된 그런 거죠. 그래서
에스텔류이기 때문에 메틸살리실레이트입니다. 메틸살리실레이트를 5% 이상 함유하는 액체 상태의 제품. 이런 세 가지 제품에는 안전용기 포장을 해야 한다. 다만 이런 세 가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일회용 제품, 용기 입구 부분이 펌프 또는 방아쇠로 작동되는 분무 용기 제품, 압축 분무 용기 제품, 에어로졸 제품 같은 것들은 제외한다. 즉 이러한 세 개는 예외로 안전용기 포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회용 제품은 한 번 쓰고 버리니까. 그리고 분무 용기 제품은 애시당초 한 번에 콸콸콸콸 나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애들이 한 번 짤 때 조금밖에 안 먹으니까 이런 정도는 괜찮다. 그리고 압축 분무용기 제품도 에어로졸 제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예외 사항도 꼭 암기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예외 사항도 제가 암기 비법으로 다 뒤에 넣어놨습니다. 책을 구매하셔서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용기 포장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으나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봉하기는 어렵게 된 것이다. 근데 이게 사회시험인가요? 뭐라고 나왔냐면 안전용기 포장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으나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봉하기는 어렵게 된 것으로서 구체적인 기준 및 시험학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해서 고시한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이게 옳은가 틀린가? 틀려요. 왜냐면 안전용기 포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합니다. 식약처장이 정해서 고시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안전용기 포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한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꼭 짚고 넘어가세요. 이렇게 치졸하게 문제가 나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갈까요? 일단 어린이라는 기준이 화장품법에서는 어린이라는 기준이 뭐예요? 만 4세 이상, 만 13세 이하. 그런데 선생님 안전용기 포장은요 어린이의 기준이 만 5세 미만이네요. 왜 다른가요? 제가 세 번째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다른 이유는 정해역 고시하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화장품법에서 정하는 건 식약처장이 정한 거이기 때문에 만 4세 이상 13세 이하가 맞습니다.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안전용기 포장의 경우에는 만 5세 미만으로 어린이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화수소류라고 했는데요. 탄화수소류 여기 나와 있죠. 탄화수소류의 대표적인 건 그 미네랄 오일이나 페트롤라툼은 바세린이에요. 페트롤라툼, 파라핀, 세레신, 마이크로 크리스탈린 왁스, 스쿠알란, 프리스탄, 폴리부텐, 하이드로제네이티드 폴리부텐 이런 것들을 탄화수소류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어린이용 오일에 들어가는 그런 탄화수소류는 미네랄 오일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센티스톡스라는 단어가 좀 어렵죠. 운동점도의 단위인데요. 점도라는 건 내부 마찰력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점도라는 건 유체의 내부 마찰력. 무슨 유체가 뭐예요? 액체랑 기체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고요. 그런 마찰력을 말해요. 내부에 있는 마찰력. 그래서 유체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운동할 때 받는 저항력. 그러니까 그 점도라는 건 절대점도, 운동점도, 비점도 이 세 가지로 표시를 하는데요. 점성이란 그런 액체 및 기체, 그러니까 유체가 일정 방향으로 운동할 때 그 흐름의 평행한 평면에 양측에 내부 전달력이 뭐라 그러지? 마찰력이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이런 성질을 점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복잡하니까 넘어가시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여러분이 아시면 되냐면 그냥 절대점도가 있고 운동점도가 있구나. 절대점도의 단위는 센티포아스 라는 걸 쓰고요. 절대점도라는 거를 같은 온도의 그 액체의 밀도로 나눈 값을 운동점도라고 하고요. 이 운동점도를 스톡스 혹은 센티스톡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그냥 넘어가세요. 나뭇잎이 물방울에 묻으면 물방울은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떨어질 거예요. 근데 물방울이 흐를 때 액체의 밑부분과 그 물체 표면, 나뭇잎 표면 그런 사이엔 마찰력이 작용을 하겠죠. 그 액체의 내부에도 마찰력이 작용을 하죠. 이러한 마찰력을 점도라고 하고 이 마찰력의 성질을 점성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당연히 마찰력이 강하면 액체가 잘 흐르지 않겠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크림이라는 거네요. 그죠? 그러나 내부 마찰력이 약하면 흐를 때 방해받지 않고 또르륵 이렇게 흐를 거예요. 그럼 점도가 높다는 건 내부 마찰력이 강하다라는 거고 잘 흐르지 않는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끈적거리거나 꾸덕하다. 이런 의미이다. 이거 너무 어려우니까 외우지 마시고 다만 이것만 외우세요. 기준만 외우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아셔야 되는 게 안전용기 포장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안전용기 포장에서는 어딨죠?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으나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놓치기 쉬워요. 왜냐면 안전용기 포장의 포인트는 만 5세 미만의 어린이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봉하기는 어렵게 된 것만 외우시는 거죠. 땡 그럼 틀립니다. 뭐까지 있어야 돼요?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아야 돼요.
이것도 포인트, 별표. 왜냐면 그래서 안정적인 포장은 시험을 크게 두 가지로 하는데, 일단 성인이 개봉하기 어렵지 않는 거에 대한 시험,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어린이,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봉하긴 어려운지에 대한 시험. 이렇게 두 가지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성인에 의한 내용물의 접근 가능성과 관련된 시험도 측정을 한다라는 것까지 포인트로 잡고 가시고요. 그리고 선생님 만 5세 미만의 정확한 뜻이 뭔가요? 이거는 제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한 거를 제가 탈탈 털어서 검색을 해본 결과, 만 5세 미만이라 하면 보통 49개월부터 60개월의 아이들을 말하는데, 근데 이 규정에서는 만 5세를 52개월로 규정을 합니다. 즉 안전용기 포장이란 정확히 말하면 52개월 미만의 어린이들이 열기는 어려워야 한다라는 거죠. 이 정도까지만 그냥 잡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뒤에 꿀팁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꿀팁 내용까지 여러분이 책을 구매하셔서 보실 수 있으시면 좋으시겠고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다음 조항 제19조에 대해서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조는요, 화장품의 포장할 때, 기재하고 표시할 때의 주의사항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화장품 포장할 때 그 통에 뭐라 이렇게 써있죠. 그리고 그 통 바깥에 있는 그런 박스, 통을 담는 그런 단박스 같은 데도 엄청 많이 쓰여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거를 규정하는 거죠, 법적으로. 그죠? 이런 걸 규정을 안 하면 화장품 업자들이 알아서 지네 마음대로 할 테니까, 그럼 정해진 규정이 없으니까 소비자들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다음에 해당하는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책임 판매업자 또는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의 상호, 가격, 제조 번호와 사용 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 기간만을 기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포장인 경우에는 가격이란 견본품이나 비매품 등의 표시를 말한다. 이거는 저랑 같이 어쨌든 볼게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 자, 화장품 포장할 때 소용량 화장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사항, 내용량이 소용량 화장품의 기준은 10ml 혹은 10g입니다. 10이라는 숫자 꼭 외워두시고요. 내용량이 10ml 이하 또는 10g 이하인 화장품의 포장의 경우에는 굉장히 내용물이 적어요. 내용물이 적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포장도 작다라는 거거든요. 이 무슨 의미냐? 아이크림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보통 9.8g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크림의 경우에는 이거를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적을 내용이 마땅치가 않아요. 포장이 조그맣기 때문에 글씨를 엄청 조그맣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다 적을 수 없으니까 법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것들은 적어라 라는 거고요. 두 번째,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선택 등을 위해서 미리 소비자가 시험 또는 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포장, 견본품 혹은 비매품.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그거죠. 견본품, 비매품, 테스터, 이런 것들, 샘플, 이런 것들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도 다 적기가 좀 힘드므로,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경우에만 한해서, 꼭 필요한 것들 우리가 정해줄게. 너네가 이거 적을 곳이 마땅치 않다고 했지? 대신에 이런 것들은 꼭 적어줘. 화장품의 이름 하고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또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상호. 선생님, 제조업자가 없네요. 네, 제조업자는 안 적어도 되고요. 보통은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만 적혀 있습니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만 적어도 됩니다. 그런데 대신에 이 경우 10g 이하 뭐 이런 경우가 이제 맞춤형 화장품이다. 그럼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도 적어야 되겠죠. 그리고 가격은 뭐 기본이죠. 가격은 꼭 적어야 되는 거고, 제조 번호랑 사용 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 기간. 개봉 후 사용 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요, 제조 연월일을 꼭 세트로 적어 주어야 한다라고 제가 앞 수업 때 강조했죠. 근데 선생님, 견본품이나 비매품, 샘플 같은 건 가격이 없는데요? 그럼 가격 안 적어도 돼요? 네, 가격을 적지 않되 견본품 혹은 비매품 뭐 이렇게 표시를 해라 라는 거죠. 이 선생님, 이 5가지 외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건 너무 경우가 달라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제 50가지 암기 비법이 담긴 이 책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의 뒤에 보시면 이거 쉽게 외울 수 있는 암기 비법도 담아놨습니다. 자, 2항으로 갈까요? 기재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성분이란 다음의 성분들을 말한다. 이건 뭐냐면, 모든 화장품에 대해서 이런 것까지 적어야 돼, 이런 것까지 적어야 돼요, 식약처님,
이렇게 이제 Q&A를 했을 때 이제 식약처에서 이제 이런 거는 적지 마세요, 이런 거는 적으세요, 뭐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아예 법제화한 거죠. 너무 많이 물어보니까 이거를 봐라 이렇게 한 거죠. 기재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성분이란 다음의 성분들을 말한다. 첫 번째, 제조 과정 중에서 제거된 거, 최종 제품에 남아있지 않은 성분. 이건 당연히 생략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안정화제, 보존제 등 원료 자체에 들어있는 부수 성분으로서 그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양보다 적은 양이 들어있는 성분. 이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팩을 샀는데 그 팩 뒤에 병풀 추출물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 전성분에.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병풀 추출물은 병풀 추출물 자체만 보면 보존제가 아주 조금 들어있더라. 그 병풀 추출물이라는 원료 자체 안에 들어있더라라는 거죠. 그런 건 생략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양보다 적은 양이 들어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안정화제, 보존제 등 원료 자체에 들어있는 부수 성분,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화장품 보면 병풀 추출물 해놓고 괄호, 병풀 추출물 안에는 뭐 저기 보존제 땡땡땡 성분이 0.05% 들어갔었음, 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아니요, 그렇게 안 써져 있어요. 그렇게 쓰려면 진짜 화장품 뒤에 포장이 엄청 길어야 될 거예요. 예, 그렇게 안 한다 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내용량이 10ml 초과 50ml 이하 또는 중량이 10g 초과 50g 이하인 화장품의 포장인 경우 다음 성분을 제외한 성분 그랬는데, 자 지금 이 그림판을 켜야 되나?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보실게요. 쭉 있으면 화장품 0g 혹은 0mg, 밀리리터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0g부터 화장품 10g이 있어요. 10이라고 쓴 거예요. 죄송합니다. 10, 이 g은 여기서는 지금 제가 설명할 때는 밀리리터랑 같다고 볼게요. 상관없어요. 여기서는 원래 g하고 밀리리터는 같은 거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선 같게 볼게요. 자, 0g부터 10g까지는 여기까지는 전성분 다 안 써도 됩니다. 아까 저랑 같이 살펴봤잖아요. 그죠? 어떻게 살펴보셨어요? 뭐라고 나와있어요? 10ml 이하 또는 10g 이하인 화장품의 포장에는 5가지만 기재 표시할 수 있다. 전성분 있어요? 없어요? 화장품에 성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뜻이에요? 내용량이 10ml 혹은 10g 이하인 화장품들에는 전성분뿐만 아니라 그냥 성분들 다 뭐다? 생략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는 성분 안 쓴다 라는 건데요. 지금 방금 나온 부분은 뭐냐면 10g을 초과하고 50g 이하인 화장품 여기 있죠. 10ml 초과 50ml 이하 또는 중량이 10g 초과 50g 이하라고 나와 있죠. 10g을 초과하고 50g 이하인 이 노란색으로 칠한 범위에 있는 화장품은 전성분이 생략이 가능하나 하지만 그러나 몇 가지 성분들은 정해줄 테니 그 성분들은 기재 표시해. 즉 뭐예요? 전성분이 완전히 생략 가능한 게 아니라 전성분의 제한적 생략 가능이다. 여기는 전성분 X였다면 여기는 뭐다? 전성분 세모 구역, 전성분 세모 표시 구역이고요. 여기는 전성분 X 표시 구역이고요. 그러면 50mg, 밀리리터 혹은 50, 자꾸 미리그램이래. 죄송해요. 50g 혹은 50ml 이 초과한 이 이상의 것들은요. 이런 경우는 전성분 무조건 표시해야 되는 화장품. 정리되셨어요? 정리되셨으면 저랑 같이 계속 볼게요. 즉 뭐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10ml 초과 50ml 이하인 이 범위, 중간 범위에 있는 화장품의 포장인 경우에는 전성분이 생략이 되나 다음 1개, 2개, 3개, 4개, 5, 6개 6개만큼은 표시를 해야 된다. 즉 뭐다? 전성분의 예외적인, 그러니까 전성분 세모, 그러니까 전성분이 다 생략되지는 않고 6가지는 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화장품들의 경우에는 뭐냐? 타르색소가 들어갔을 때 타르색소만, 금박이 들어가면 금박만, 샴푸나 린스일 경우에 샴푸 린스에 들어있는 인산염의 종류, 인산염 여러분 체크하고 가시고요. 과일산, 아하 성분의 경우, 그리고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그 효능 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원료,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사용 한도를 고시한 사용 화장품의 원료, 이 6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별표 100개 치고 암기하세요. 이거 주관식으로 나왔었습니다. 3회 시험인가 2회 시험인가 나왔어요. 이거 1회 시험인가? 이거 밑줄 커놓고 기억 안에 들어갈 말을 법에 정확히 명시된 용어로 찾아서 써라. 기억, 니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금박, 과일산, 금으로 쓴 사람 다 틀렸겠죠? 금박이라고 해야 되겠죠? 하여튼 정확하게 쓰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고요. 선생님 이 6가지도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제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쉽게 외우는 50가지 암기 비법 나와 있습니다. 자, 3항 화장품 포장에 기재에 표시해야 하는 사용할 때 주의사항은 별표 3과 같아. 사용할 때 주의사항 같은 경우에 제가 뒤에 이제 실어놨고요. 자, 4항 화장품의 포장에 기재 표시해야 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만 맞춤형 화장품의 경우에는 1호 및 6호를 제외한다. 맞춤형 화장품의 경우에는 바코드 안 해도 되고요. 그리고 수입 화장품의 경우에는 제조국의 명칭, 제조 회사명 및 그 소재지, 이거를 맞춤형 화장품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왜? 맞춤형 화장품은 수입 화장품이 그 수입 화장품으로 하는 경우에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이런 걸 다 했겠죠. 그렇죠?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그래서 1호랑 6호의 경우에는 맞춤형 화장품의 경우에는 생략 가능하고, 나머지들은 화장품 포장에 기재 표시해야 한다. 앞에 나온 제가 따로 말씀드린 화장품들을 제외하고는.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에는 심사받거나 보고한 효능 효과나 용법 용량을 적어야 한다. 성분명을 제품 명칭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그 성분명과 함량이 적혀 있어야 된다. 단 방향용 제품, 향수 같은 것들은 제외한다. 무슨 소리예요? 세라마이드 크림이면 그 뒤에 전성분에다가 전성분에 세람 어쩌고저쩌고 정제수 어쩌고저쩌고 중간에 세라마이드 MP 해놓고 괄호 1% 아니면 뭐 1000ppm 이런 식으로 함량까지 적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인체세포 조직 배양액이 들어있는 경우 그 함량, 이거 뭐예요? 줄기세포 배양액이죠. 인체 줄기세포 배양액 괄호 뭐 500 컴플렉스 뭐 이런 식으로 화장품에 천연 또는 유기농으로 표시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료의 함량, 그래서 천연 성분 97% 이런 식으로. 수입 화장품의 경우에는 그 제조국의 명칭이나 제조 회사명, 그 소재지까지 해야 된다. 이거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합니다. 2조 8호부터 11호까지 해당하는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 이건 뭔지 제가 뒤에서 같이 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 기준이 지정 고시된 원료 중 보존제의 함량, 이제 무슨 소리냐면 영유아 혹은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특정해서 표시, 광고하는 경우에 사용 기준이 지정 고시된 원료 중 보존제의 함량까지 적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유아가 사용하는 화장품 아니면 베이비 로션이라고 광고를 해요. 그래서 베이비 선크림 이렇게 광고해 놓고 뒤에 전성분에 예를 들어서 보존제로서 보존제로서 페녹시 알코올이 쓰였다. 페녹시 에탄올이 쓰였다. 죄송합니다. 말이 자꾸 꼬이네요. 오늘 좀 안 좋네요. 페녹시 에탄올이 쓰였다. 왜 이래? 페녹시 에탄올은 1%의 사용 한도가 있죠. 그래서 페녹시 에탄올이 쓰인 경우에는 뒤에다가 페녹시 에탄올 꼭 괄호 1% 뭐 아니면 0.5% 뭐 이런 식으로 보존제 함량까지 적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다 라는 문구를 적어야 되는 기능성 화장품은 모든 기능성 화장품은 아니고요. 탈모 증상의 완화 혹은 여드름성 피부의 완화 혹은 피부 장벽의 기능을 회복해서 가려움 등의 개선 혹은 튼살 등으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이 4가지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에만 이런 말을 씁니다. 선생님 이 4가지 기능성 화장품을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것도 제 화장품 법령 백과사전에서 50가지 암기 비법을 통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된 성분의 기재 표시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생략된 성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위에서 아까 전에 전성분 생략 가능한 화장품들 있었죠. 근데 굉장히 많았죠. 그런 화장품들, 즉 성분의 기재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의 화장품들은 생략했다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한다? 이 소비자가 모든 성분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에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주소를 적거나 아니면 모든 성분이 적힌 책자 등의 인쇄물을 판매업소에 늘 갖추어 놔야 된다.
첫 번째 사항을 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 사항을 한다. 둘 다 해도 상관없지만 둘 다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됩니다. 둘 다 하면 더 좋겠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화장품 포장의 표시 기준 및 표시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했는데 이 별표 4까지 제가 뒤에 정리를 잘 해드렸고요. 그래서 뒷장 305페이지랑 306페이지를 보시면 엄청 깔끔하게 암기 비법까지 지금 306쪽에는 암기 비법이 3가지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암기 비법을 꼭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과일산 이 과일산의 경우에 그 예시까지 주관식으로 찾으라는 게 있었죠. 전성분을 쫙 주고 여기 한 3개인가 2개인가 그 숨겨놓고 그 다음 중 이 빈칸 안에 들어갈 성분과 성분의 대표적인 예시로 알맞은 것을 밑에 있는 전성분에서 알아서 찾아서 2개를 골라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아하의 대표적인 성분들까지 여러분들이 꼭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글라이콜릭 애시드, 락틱 애시드, 말릭 애시드 이런 것들 있죠. 한 6가지 7가지 되잖아요. 그래서 시트릭 애시드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과일산의 대표적인 성분들까지 여러분들이 암기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지한쌤의 33번째 암기 비법에 나와 있어요. 과일산의 대표적인 성분들을 쉽게 외울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책을 사셔서 이 아하까지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하세요. 주관식으로 나왔습니다. 12점인가로 나왔습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표시 기준까지 제가 309페이지엔 너무 자세히 이런 식으로 화장품 포장의 표시 기준 및 표시 방법 해가지고 이런 걸 일일이 뭐해야 합니다. 뭐 반품 및 교환이란 단어가 주관식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이런 것까지 진짜 상세하게, 이거는 제 강의가 필요 없어요. 너무 상세하게 예시까지 제가 달아놨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제가 지금 해설 강의에서 하지 않습니다. 뒤에 그냥 읽어만 보셔도 너무 꼼꼼하게 잘 해놔가지고요. 거의 초등학생 가르치듯이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책을 꼭 구비하셔서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조항으로 넘어갈까요? 310 여기 있다. 제19조에 이 화장품 1차 포장 기재 의무 제외 대상 했는데 고형 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이란 화장 비누를 말한다. 이건 뭐냐면 앞조항에 화장품의 1차 포장에 꼭 적어야 되는 요소가 꼭 나와 있었죠. 이것만은 1차 포장에 꼭 적어라 라는 게 제가 화장품법 해설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뭐가 있었냐면 화장품의 명칭, 그리고 상호 명 있었고, 그리고 제조번호 하고 사용기한 또는 개봉후 사용기간. 와, 저 보지도 않고 다 외웠어요. 뭐 덕분이냐면 지한쌤의 암기 덕분이에요. 그래서 1차 포장에 4가지를 꼭 적어야 하는데 이 4가지를 1차 포장에 적어야 하지만 보통 소비자들이 화장품의 박스는 버리고 화장품 통만 남긴 채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화장품 통 1차 포장에 최소한의 정보를 적어 두어야 한다. 4가지를. 그렇게 하는 건데 비누의 경우에는 1차 포장은 비닐 혹은 부직포죠. 비누는 고체이기에 로션이나 크림처럼 액상을 담을 통이 필요하지 않아요. 따라서 비누는 사용할 때 1차 포장조차 벗기고 사용하죠. 그래서 고형 비누에 한해서는 1차 포장에 위와 같은 기재 의무사항을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4가지 그걸 적을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제거하고 사용하므로.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예외를 해준다. 이런 조항입니다. 예. 또 이런 걸 다지기 위해서 제가 시험에 똑 그냥 가지고 가시면 편리하시라고 제가 올인원으로 이렇게 딱 하나로 이렇게 모든 것, 안전용기 포장의 모든 것 이런 것까지 제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뒀으니까요.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해볼까? 그리고 되게 이쁘게 정리도 제가 다 못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이거 캡처해서 책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화장품의 포장에 표시해야 하는 기재사항에서 1차 포장에 4가지, 그리고 소용량 및 견본품에는 이 4가지 플러스 가격까지 해가지고 5가지, 이런 식으로 도식화를 되게 잘 해놨거든요. 제가 나름 진짜 열심히 했어요. 책 만드느라고. 그래서 책 캡처해서 하지 마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책 하나 사셔서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0조로 넘어갈게요. 드디어 제20조네요. 목이 너무 아프다. 자, 제20조는요 화장품의 가격의 표시 관련된 사항인데요. 해당 화장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는 그 제품의 포장에 판매하려는 가격을 일반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하되 그 세부적인 표시 방법은 식약처장이 정해서 고시한다 했는데요.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모두 영업자가 기재 표시를 해야 했어요. 그래서 바코드의 경우에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기재 표시하는 거고요. 바코드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기재 표시하는 거 외워두세요. 2회 시험 때 주관식으로 나왔어요. 바코드를 기재 표시해야 하는 자는 누구인가?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이렇게. 그러나 가격은요. 화장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 즉 직접 판매자가 기재를 표시합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화장품 용기 혹은 화장품 박스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화장품 용기나 화장품 박스에 가격이 인쇄가 안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뭐 권장 소비자가 해가지고 직접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데 가격이 인쇄가 되었죠. 하지만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요. 그 라벨로 따로 붙여져 있거나 아니면은 통 밑에 그 올리브 땡 이런 데 가면 그 밑에 라벨에다가 얼마 이렇게 표시를 해두잖아요. 그래서 화장품 가격 표시제의 실시 목적은 화장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해당 화장품의 실제 가격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표시 의무자라 함은 화장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를 말을 하고요. 판매 가격은 화장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실제 가격을 말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할인 이벤트를 하는 화장품 판매업소가 있다면 이 판매업소의 경우에는 화장품의 할인 전 가격을 표시하면 안 되겠죠. 판매 가격 표시의 대상은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제조되거나 수입돼서 국내에서 판매하는 모든 화장품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제조되었지만 외국으로 수출되는 화장품은 이 판매 가격 표시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소매 점포에서 화장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소매업자가 표시 의무자가 되겠죠. 표시 의무자 이외의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화장품 제조업자는 그 판매 가격을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단 방문 판매업, 후원 방문 판매업, 아니면 통신 판매업의 경우에는 그 판매업자가 가격 표시를 하고요. 다단계 판매업의 경우에는 그 판매자가 판매 가격을 표시합니다. 왜냐하면 방문 판매업, 후원 방문 판매업, 통신 판매업은 사업자 등록을 한 판매업자가 그 직원, 판매자, 직접 판매자에게 물건을 주고 판매를 시키는 구조니까 사업자 등록을 한 판매업자, 즉 사장님이 가격 표시를 해야 되는 거고요. 다단계 판매업의 경우에는 물건을 파는 직접 판매자가 그 자체가 사업자 등록을 한 사장님이에요. 다단계 판매업자, 그 업자 자체가 그 판매업을 하는 그 사람 자체가 그 사장님이기 때문에 판매자가 판매 가격을 표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매 가격 표시의 의무자는 매장 크기와는 상관없이 가격 표시를 하지 않고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매장이 크면 가격 표시를 하고 매장이 작으면 가격 표시 안 해도 된다. 그런 경우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가격 표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격 표시는 판매가 땡땡원, 판매가 5만원 이런 식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선명하게 표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유통 단계에서 쉽게 훼손되거나 지워지지 않으면서 분리되지 않도록 개별 제품의 스티커 또는 꼬리표를 표시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개별 제품으로 구성된 종합 제품으로서 분리하지 않고 판매하지 않는 경우, 이가 뭐냐면 이제 스킨 로션 선물 세트 이런 거 있잖아요. 스킨 로션 선물 세트, 종합 선물 박스, 단박스에 담긴 그런 기초 화장품 세트 이런 거에는 스킨이나 로션에 따로따로 붙이는 게 아니라 그 박스에만 일괄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그리고 판매 가격이 변경되었다면 기존의 가격 표시가 보이지 않도록 변경 표시를 해야 하고요. 할인 기간이라면 할인 전 가격이 안 보이게 해야 하고 할인된 가격을 부착을 해야 합니다. 다만 판매자가 기간을 특정해서 판매 가격을 변경하기 위해서 그 기간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소비자가 판매 가격을 기존 가격과 오인이나 혼동할 우려가 없도록 명확히 구분해서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까지는 3만원, 내일부터는 25,000원입니다 라고 뭐 가게에 뭐 대놓고 그렇게 게시를 하고 그 옆에 잘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소비자가 혼동할 수가 없어요. 그거 보면. 그러면 그 정도는 괜찮다. 다만 25,000원 옆에 3만원 이렇게 두 개를 붙여놓고 뭐야 언제부터는 25,000원이고 언제부터는 3만원이라는 거야 뭐야, 아니면 뭐 회원한테만 25,000원인 거야 뭐야,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다면 꼭 화장품의 용기나 박스에 가격을 붙여야 될까요? 이건 제가 말씀드렸죠. 제품에 직접 붙이는 게 원칙이나 그럴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화장품 용기가 거칠거칠한 표면으로 되어 있거나 뾰족한 별 모양이라면 가격 붙이기가 난감하겠죠. 판매자는 업태, 취급 제품의 종류 및 내부 진열 상태 등에 따라서 개별 제품의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곤란하다. 이렇게 되는 경우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제품명, 가격이 포함된 정보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판매 가격을 별도로 라벨링, 표시를 해서 그 제품 밑에 선반에다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장품의 개별 제품에는 판매 가격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통 화장품 가게 가면 이렇게 되어 있죠. 진열장에다가 가격을 표시해 두잖아요. 이 조항 덕분인 거죠. 이런 가격 표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은 누가 해야 될까요? 감독은요, 누가 하냐면요, 여기 실제 감독은 이거 식약처장이 할 수 없어요. 모든 전국에 있는 걸 어떻게 다 해요. 누가 하냐면 이건 지방 정부에서 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아니면 제주특별도시사, 시도지사가 매년 식약처장이 시달하는 그 가격 관리 기본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지침에 따라서 그거를 실제로 지도하고 감독을 합니다. 식약처장이 시달하는 이런 지침은 가격 표시의 사후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가격 표시의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기타 가격 표시제의 실시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이 기본 지침 하달된 것에 따라 그 관할 구역 안에 실정에 맞는 세부 시행 지침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겠죠. 뿐만 아니라 시도지사는 가격 표시제 운영에 관한 연간 추진 실적을 그 다음 연도에 1월 말까지 식약처장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너가 시달한 지침에 따라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 실정에 맞게 지침을 또 만들어서 시행을 했어. 1년 동안 이렇게 했단다. 보고 올릴게, 이런 거죠. 그리고 식약처장은 관련 단체장을 통해서 화장품 가격 표시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건전한 화장품의 가격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홍보, 계몽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지도 및 감독뿐만 아니라 화장품 판매 가격을 성실히 이행하는 화장품 판매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도 있고요. 이런 모범업소에 대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 및 금융 지원, 표창 등의 우대 조치를 부여할 수도 있겠죠. 이런 모든 사항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꼼꼼히 하셔서 같이 보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 걸 한번 보시면, 일단 화장품법 시행규칙 21조를 볼까요? 이제 다음 사항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다음 사항은 화장품의 포장의 기재 표시 및 가격 표시상의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한글로 읽기 쉽도록 기재 표시해야 되고 한자,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다. 다만 한자, 외국어를 따로 적으면 안 되고요. 한글과 병행해서 적어야 하고요. 수출용 제품들의 경우에는 외국 제품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판매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출국 대상국의 언어로 적을 수 있다. 화장품의 성분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표준화된 일반명을 사용해라. 여기에서 말을 하는 건요. 표준화된 일반명이란 식약처의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 및 화장품 성분 사전을 참고하실 수 있고요. 만약 해당 원료의 성분명이 성분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성분명 표준화를 담당하는 대한화장품협회에 문의해서 해당 원료를 성분 사전에 등재한 뒤에 표준화된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조항은 표시 및 광고 범위인데요. 표시 광고의 범위와 그 밖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는 뒤에 제가 게시를 했습니다. 일단 복습을 한번 해보면,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하는 광고하면 안 되고, 기능성 화장품이 아니면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게 하거나 기능성 화장품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의 다른 내용의 표시, 광고, 그 심사 결과랑 다른 내용, 미백이라고 해놓고 심사는 미백이라고 해놓고 주름 개선 효과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불법이죠. 천연 화장품 또는 유기농 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천연 혹은 유기농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게 표시 또는 광고하는 경우, 그 밖에 소비자 우롱 광고, 이런 4가지 사항을 구체화한 게 바로 별표 5인데요. 이런 광고들은 당연히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화장품 광고에 대한 기준도 별표 5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화장품 광고라고 합니다. 한번 보시고요. 그냥 모든 거예요. 모든 거. 음성도 화장품 광고입니다. 말로 뭐 하는 것도 화장품 광고입니다. 방문 광고, 실현, 이것도 광고입니다. 이런 것 다 광고이다. 화장품 광고는 이런 것들을 화장품 광고라고 한다 라는 건 여러분이 그냥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광고를 할 때 준수사항은 뭐냐, 그걸 아까 전에 이 4가지를 구체화한 것이 무엇이냐, 의약품 인식 우려 광고, 그리고 기능성 화장품, 천연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기치는 화장품,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약사, 의료기관 또는 그 밖에자가 이를 지정, 공인, 추천, 지도,
연구, 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표시 광고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닥터 유가 추천한 화장품 뭐 이런 거 있죠. 뭐 아니면 뭐 피부과 의사 홍길동 씨가 추천한 화장품 이런 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근데 대신에 제외되는 기관, 의료기관도 안 되는데 제외되는 기관, 할랄 화장품, 천연 화장품 또는 유기농 화장품 등을 인증, 보증하는 기관으로서 식약처장이 정하는 기관, 이런 두 곳은 제외됩니다. 꼭 외워두세요. 할랄 이런 말 꼭 외워두세요. 그래서 할랄 화장품 기관에서 인증했다. 이 정도는 괜찮다라는 거죠. 근데 그 외의 의료기관들 있잖아요. 무슨 연구소, 땡땡땡 연구소에서 뭐 어떻게 했다.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다만 법 제2조 1호부터 3호까지의 정의에 부합되는 인체 적용 시험의 결과가 관련 학회 발표 등을 통해서 공인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관련 문헌을 인용할 수 있다. 이건 뭐냐? 문헌은 인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논문에 이렇게 나왔다. 근데 문헌을 인용을 할 거면 그 밝혀야 되는 사항이 있어요. 문헌 그대로를 전달해야 되면서 플러스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 발표 연월일을 세 가지, 연구자 성명, 문헌명, 발표 연월일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됩니다. 외국 제품을 국내 제품 또는 국내 제품을 외국 제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막 일부러 우리나라 화장품인데 외국 국기를 그려놓는다든가 그러면 안 되겠죠. 외국과의 기술 제휴를 맺지 않고 기술 제휴한 것 같이 뻥 까는 거 안 됩니다. 경쟁 상품과 비교하는 표시 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히 밝히고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항만을 표시 광고하여야 하며 베타성을 띤 최고, 최상이라는 표현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화장품, 최상의 화장품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우롱하는 광고는 절대 하면 안 되겠죠. 품질 등에 관해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광고하는 경우, 그리고 화장품의 정의에 명시되는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시 광고, 이런 거 되게 많죠. 그래서 화장품의 정의 뭐예요? 그 우리의 피부에, 인체에 적용이 굉장히 효과가 미비하다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인체에 그런 효과가 미비한 그런 걸 화장품이라고 하는데, 그런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 예를 들면 쥐젖이 다 사라진다 뭐 이런 표현들 절대 안 되죠.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 또한 사진 등을 이용하는 표시 광고 하지 말 것. 국제적 멸종 위기종 뭐 무슨 늑대 뭐 이런 거 있죠. 뭐를 함유한 화장품임을 표시하거나 암시하는 화장품 하면 안 된다. 사실 유무랑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한다고 의심이 되는 표시 광고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한번 그냥 같이 잡아두시고, 정확한 것들은 뒤에 보면 더 정확히 제가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뭐 그 예시까지 이렇게 막 엄청 상세하게 뭐 표시 광고에서 인증, 보증의 종류는 무엇인지 이런 것까지 정리하느라 정말 힘들었겠죠 제가.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했거든요. 엄청 길죠 이 사항들이. 그래서 제가 엄청 세세하게 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제가 이런 경우도 다 정리를 했어요. 이거 실제로 이 표가요 그대로 나왔거든요. 어디지? 시험에 그대로 4회 시험에 그대로 나왔어요. 다음 중 뭐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인 땡땡씨가 표시 광고할 수 없는 것은 1번 뭐 기역, 뭐 얼굴 윤곽개선, 니은, 뭐 필러, 뭐 디귿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뭐 고르는 거, 이런 시험 문제 어려워요. 이런 거 깜짝이야. 이런 거 나오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것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